네네. 김호중 씨 측이 19일, 그러니까 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네. 그간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그랬죠. 주말 공연 끝나고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계속 이렇게 뭐 은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구속 네.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호사님도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도 입장문에서 어느 정도 밝혔는데,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음,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주운전 교통사고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예, 초범이고 뭐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음, 이를 키웠어요. 아하, 아시다시피 도주하고 음주 사실 부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기하고 또 편의점에서 맥주 구매해서 뭐 음주 사실 숨기려 한 정황도 있고 또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여러 번 했었고요. 예, 소속사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우고 부인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안 좋은 모습으로 전 국민들 관심까지 받게 됐고요. 예,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출국 금지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그 악수를 두다 두다 보니 최악의 결말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처음부터 범행 인정했었더라면 예, 구속수사 이런 언급조차도 안 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 운전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서울 경찰청장이 정례 기자 네, 간담회를 갖고 비중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량을 측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네네네. 위드마크 이게 뭔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금 음주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음주 사실만 인정한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고 당시에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됐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한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느냐, 그리고 몸무게가 얼마이냐, 이런 수치를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느 정도 추산하는 수사 기법을 말하는데, 네. 지금 17시간 지난 후에 경찰에 출석했고,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역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이런 음. 경우에는 역추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양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게 위드마크 공식인가 뭐 몸무게나 이런 걸 해서 이제 네. 거꾸로 역추산해서 어쨌든 추정을 하는 건데. 네, 보통 이렇게 되죠. 이제 운전자 성별하고 체중하고 마신 술의 양과 도수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아하. 보통은 역추산하거든요. 예. 사고 나고 난 뒤에 그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감소 수치를 감안해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하. 측정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 전에 예. 최후 술 마신 양에서 감소 수치를 감안해서 혈중 알코올 음. 농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 근데 또 어제 그 서울경찰청장이 말한 바에 따르면 국가수로부터 받은 김우중 씨 소변 감정 결과에 대해서 네, 운전 이전 또는 이후에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대사체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네네네. 대사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네, 이게 몸이 그러니까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음주 대사체라고 합니다. 예. 이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이야기는 사고 무렵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게 그 사고 나기 전에 마신 술인지 사고 나고 난 뒤에 마신 술인지 이것까지 밝혀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아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예. 부분 가지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뭐 경기도 구리시에 뭐 숙소로 가서 편의점에서 그렇죠. 맥주를 산 것도 약간 그때 마신 게 대사체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네, 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보통 그렇군요. 이런 사고를 내고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편의점에서 술 산다 그렇죠. 생각할 수 없죠. 예. 굉장히 의외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도주치상, 사고 미처리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예, 음주운전 혐의는 검토 중인 게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이게 아직 불명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뭐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밝혀지는 부분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음. 사라지거든요. 또 네. 그리고 정확한 술의 양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음주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만큼 먹었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예. 유동학급 공식 이 적용하게 될 때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했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물론 경찰도 네.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1차적 선결 과제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결국 이거를 정확히 확인을 못하면 뭐 여러 혐의가 있겠지만 근데 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아, 음주운전 요 부분만 이야기 예, 드린다면 예. 사실 다른 것도 더 죄질이 나쁜 부분도 많지만 일단 음주운전 부분 네. 사실 다른 범행은 증거 확보해서 나중에 문제 뭐 못 삼지만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 예. 당시에 측정을 못 한다. 그러면 사고 나기 전 얼만큼 술 먹었느냐? 보통 술 먹을 때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 예. 8시부터 10시라면 그 사이에 처음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부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 마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먹는다면 본인이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적게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수의 중에서 그러면 술을 언제 먹었느냐 따졌을 때는 사고 나기 전과 가장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처음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네. 또 여러 명과 술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평균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인이 극구 부인한다. 그리고 또 증인 중에서는 저 사람은 적게 먹었다, 안 음. 먹었다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구체적인 술량조차도 알 수 없어지고요. 또 술이 남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만큼 먹었는지를 모르니까 혈중 음. 알코올 농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한정해서 말자 생각해 보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네, 있다. 자, 그러면 네, 다른 혐의를 좀 짚어볼게요. 김호중 네네,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네,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호중 씨에게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된 뭐 혐의는 이제 뭐 송치나 기소 때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네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혐의 중에서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건 어떤 혐의점인가요? 네, 지금 뭐 음주운전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이 불거졌는데 예. 사실 음주운전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운 죄가 많고 또 아하. 다른 수기죄들이 있거든요. 먼저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 음주운전 빼고도요. 네. 지금 교통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네. 부분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되고 음.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이하 벌금형입니다. 아하. 또 사람 다치게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네.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또 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형사처벌하고는 있지만 네.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예. 수치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있거든요. 아. 위험운전 치상죄 이거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벌금형 여기까지는 사고에 국한된 거고 예. 또 이 사고 이후에 뭐 운전자 바꿔치기 한 부분 예. 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오게 했다. 이거는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이 되고요. 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기한 부분, 이 부분에 음. 대해서도 본인이 연루가 돼 있다. 이러면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되는데 두 네. 죄는 음주운전죄보다는 좀 약합니다. 범인 예. 도피 교사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 아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이러한 예. 죄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도주치상죄거든요. 방금 이야기 음. 드린 것처럼 네.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1,000에서 3천만 원 벌금형이에요. 그러면 음. 이 음주운전죄 그럼 형량 어떻게 되냐? 이거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자 동아일보 지면에 나온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도주치상 그리고 사고 후 미처리가 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그래픽에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네, 어,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30년 이하로
네. 그러니까 최대 징역형 가능한 범위는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물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크지도 않고 예. 사실 어떤 교통상의 위해도 발생시킨 부분이 많진 않아요. 뭐 예. 아까 제가 이야기 들은 것처럼 벌금은 1천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징역형 선고된다 하더라도 1년에서 30년 징역형인데 이게 사실 초범이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면 예. 징역형하고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 선택이 되었겠죠. 그러면 음. 1천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도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을 보면 어제 검찰도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냈던 게 네. 이게 더 이상 음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적인 은폐 논란입니다. 소속사가 아주 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음,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음주운전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 증거 인멸, 뭐 교사 또 소속사의 뭐 음, 조직적인 뭐 공무 집행 방해 이런 네, 것들의 범죄도 아주 비중 있게 수사가 돼야 될 대목인데 네, 소속사들의 어떤 소속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 그 김호중 씨와의 통화 내용, 뭐 메시지 네, 이런 걸 네, 통해서 좀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통화 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목격자 진술, 또 하다못해 직접 행위한 뭐 직원들의 진술로도 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네. 하다가는 또 사건 불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해가지고 본인이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사가 뭐 어떤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충성심을 발로해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지 더 이상 사건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 은폐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공모한 게 있거나 요청하거나 부탁한 게 있다. 뭐 매니저에게 너가 와서 이렇게 네, 좀 해달라. 이런 네. 식의 그런 정황도 드러난다면 김호중 씨의 더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군요. 그렇죠. 뭐 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더 이상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있는 대로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키운 사건 줄이는 방법이에요. 예. 뭐 공모했다 그러면 범인 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됩니다. 할 수 음. 없는 부분이에요. 네.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의 교사범까지 될 수 있다. 네, 죄질이 안 공무원 좋죠. 도피. 사실 이런 예. 죄들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거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면 김호중 씨와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음, 김호중 씨와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찍히겠지만 네.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혹시 음주운전 네, 방조가 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네, 있나요? 사실 이번 사건 처음이 음주죠. 네. 음주니까 결국 누구하고 먹었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같이 먹은 사람에 대한 또 법적인 문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술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음주운전의 공범으로 연루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사람이 차 가져왔고 또 술을 먹으면서도 뭐 운전하는 뭐 태세를 보였고 예. 또 운전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 막 알려주고 음. 부추겼다. 이러면 음주운전죄의 뭐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예. 가게도 사실 그런 부분 마찬가지고 같이 술 먹은 사람이 차 키를 제공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같이 술 먹고 난 뒤에 대리로 집에 왔습니다. 예. 집에 오고 난 뒤에 본인이 독단적으로 다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이 술 먹은 사람하고는 이번 사건과는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술 먹었느냐에 따라 뭐 이번 사건 먹은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쨌든 업체에 제공했던 자신이 직접 불렀던 뭐 대리운전을 한 그 정황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마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려워 보이는 네. 게 합리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그때는 대리운전 기사 불러서 집으로 정상적으로 왔죠. 그런 예. 부분 때문에 같이 술 먹은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의 그 해석을 들어보면 뭐 디테일한 거 말고 제가 좀 큼직하게 생각해 보면 참 그냥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스스로 일을 너무 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네. 죄질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는 결론이로 도달하고 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같은 사건이라도 예. 이번 사건은 엄청나게 안 풀린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네. 본인한테는. 본인이 이런 경우에 뭐 운이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면요. 답이 없고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은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음주 물론 잘못했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쁜, 형량도 높은 뭐 어떤 뭐 사고 미조치나 뭐 네,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수사는 좀 더 확장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 한 가지만 좀 예, 이야기 예. 드린다면 보통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난 뒤에 운전자분들이 교통사고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어떻게든 이 사실을 잊고 싶어 해요. 음. 그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잊고 싶다고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또 뭐 이번 사건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지만 이런 예. 식으로 잊고 싶은 걸 실천해버린다. 음. 그러면 그 순간부터 범죄가 됩니다. 예.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는 즉시 정차한 후에 사고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갈등. 아, 여기 보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안 될까? 이런 거 안 네, 되고 무조건 즉시 정차 후에 상대방 확인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요거 기본으로 네, 돌아가서 마지막 우리 교통사고 네, 전문 변호사님 전경일 변호사님이 여러분들께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LNL이죠. 네, LNL의 네, 정경일 변호사님과 이 사안 짚어봤고요. 아마 이게 좀 계속 이슈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또 도움 말씀 필요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인터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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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